자, 저 앞에 이제 말했던 마그나 카르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여기서 저기 근거가 여기서 출발하고 현대 자본주의에서 현대 의회민주주의에서 그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발점이 여기라서 했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세금 동의권 재정 감독 시스템을 의회가 여기서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에 이미 세금 동의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큐리티나 원조금은 의회의 동의 없이 징수할 수 없다라고,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왕이 뭐 세금을 물리거나 뭐 하는 건 좋은데 무조건 의회를 통해서 의회가 동의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세금 용도도 지정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전비를 위해서 특정 세금을 모으는데 스코틀랜드 프랑스 전쟁에만 사용해라 하고 의회가 지정을 해줬어. 그걸 안 하면 안 준다. 안 준다가 가능해. 왜냐? 돈을 모으는 게 세금 징수권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통합기금마련으로 세금 수입하고 지출을 이제 이걸 체계화를 해요. 얘들이 관리를 했다는, 회계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근대 이후에는 일단 의회가 아예 세금을 독점해버려요. 그래서 그 왕은 세금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 그래서 뭐 돈 필요해 그러면 의회에서 주고,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 입헌민주정이라는 게 입헌군주제라는 게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1690년대 아직 자본주의 뭡니까 그거 또 일어나기 전입니다. 산업혁명이 1750년입니다. 그때 50년대. 그러니까 공공회계위원회를 설립해서 왕실 지출을 감독하겠다 했고, 그리고 1694년에 영란은행을 설립해요. 그래서 국채 발행 체계를 영란은행이 제일 중요한 게 국채 발행이죠. 국채가 뭡니까? 결국은 국채 자체가 부채이지만 결국은 세금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의회가 상환을 보장하고, 의회가 보장하는 거예요.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신용을 확보해가지고 국민이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는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결국은 귀족과 자본가예요. 돈 내는 놈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요, 중세 봉건적인 부분 하에 있던 사람이나 노동자 같은 경우는 소득세도 안 냈고, 그 다음에 소비세라는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소비할 만한 물자가 없어. 특별히 어지간하면 나중에 그 노조가 지네들 먹고 살라고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지네가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소비조합 만든 이유가 딴 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들을 제대로 구비해갖고 먹고 살아보자. 굶어 죽기 싫다 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는데, 당시에는 소매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주문제 생산이었기 때문에 주문으로 해서, 그 주문제를 받을 수 있는 데는 다 귀족이나 자본가 잘 사는 동네 이런 데 밖에 없었지. 누가 그거 가가지고, 우리 식으로 하면은 옛날에 우리 박물 장사 있잖아요. 박물 장사 가가지고 주문 받아갖고 오다에 따라서 물건을 배달해주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모든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공산품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할 때니까, 그런 상황에서 뭘 소비를 해. 소비세도 없었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대리에 관세가 유리한 거예요. 관세를 매기기가 더 쉬운 거야. 딱 들어오는 시점에서 세금 빵 물리면 되잖아. 물건을 푸는 것과 관련해서 세금을 매길 수가 없었어. 지금과 같은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군대, 행정인력, 왕실 나눠놨잖아요. 돈 들어가는 곳. 당시에 돈 들어가는 요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군대를 어떻게 미기 살리냐 하는데 세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돈을 갖다 바치는 작자들을 위한 군대잖아. 정확한 거예요. 세금을 누가 서포트 해주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군대의 그 충성이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요금의 전용을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인력 보면 유급의원제도 중앙기금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다라는 거고. 결론은 그래요. 간단해. 마그나 카르타가 세금 동의권 개념을 처음에 세웠고, 그게 나아가서 의회가 예산 편성권, 감사권으로 발전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근대에 와갖고는 국채 발행, 중앙재정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제 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 정말 민주주의라는 것이 알아야 될 게 세금 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바로 최초의 세금 동의권에서 시작했던 게 이렇게 발전돼 와가지고 결국은 국채 발행과 중앙재정 시스템, 군사 행정 비용 관리까지 넘어온 게 전부 다 의회가 하도록 했고, 그게 입헌군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민주주의가 굴러가는 실질적인 물질적 토대로서의 세금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누가 관리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세금 내는 사람하고 별개로 세금은 움직이고 있죠.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내 돈 아니야, 내 돈 아니야. 완전히 남 돈이야. 근데 저기서 오면 주머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게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지. 이재명도 보면 저기 시장을 취임했더니 공무원이 와가지고 400억까지는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것만 얘기하다가 나머지 우리가 다 알아 할게요. 자,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 제가 여기 길게 안 할 건데요. 유럽을 한번 보자고요. 잘 나간 나라는 유럽에서는 시민 참여와 공식기관의 그 감시 체계가 두 개가 병행적으로 역할을 해요. 근데 뭐 유럽도 발달했다 그러지만 보니까 시민 참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공식기관은 확실히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요. 공식기관에서의 활동 자체가 시민들의 책임지려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다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도적 감시는 의회, 정부감독기관, 감사원 같은데, 그 다음에 독립적인 재정기관이나 예산감시위원회, 외부감사기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회하고 정부 그 감사원 말고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독립적 재정기관, 예산감시위원회, 외부감사기구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마찬가지인 게 시민 뭐 참가를 하는 예산 참여제 이런 거, 우리나라 예산 참여제는 예산 참여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저 부스러기 따먹기. 형님 잘 아시죠? 그건 병아리 눈물 따먹기. 그거 갖고도 경쟁해갖고 난리치는 거. 그건 예산 참여제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보여주기식이고, 그 다음에 공개 데이터 플랫폼. 역시 데이터가 중요해요. 정보가 중요해. 정보를 훨씬 많이 공개해요. 그리고 그게 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제도적 감시 체계, 독립성과 투명성, 요거는 여기 쭉 써놨으니까 예산위원회라든지 감사기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제가 독일하고 프랑스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민 참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보면은 IMF니 OECD 뭐 이런 데서 권고하는 게 있어. 우리가 요즘에 뭐 ESG 한다 그러는데 그 E는 있어도 S하고 G가 없잖아. 우리나라는 아예 SG는 안 하지. 그 문제에 있어서 요 시민 감시, 시민 참여 이런 것도 중요해요. 기업에 대해서 참여해서 감시하는 거 중요한데, 그게 우리나라는 아예 제도적으로 안 돼 있는데 훈련도 안 돼 있어. 훈련이 안 돼 있어. 하겠다 해도 할 사람을 그 뽑아들이기도 힘들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편성 과정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시민 공개 회의, 소통 플랫폼, 온라인 예산 포탈, 예산 설명회 이런 것들의 의견 절차를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쭉 써난 거 있지 않습니까? 시민 공개 회의, 소통 플랫폼, 온라인 예산 포털, 그 다음에 예산 설명서. 딴 나라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우리가 새로운 걸 개발하자를 하면은 쉽지 않은데 일단 하고 있는 거라도 하자 하는 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참여예산제는 주로 이제 지방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산 항목에 대해서 제한 권한이나 직접 투표를 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감사 요구권.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감시의 다단계, 감시라는 게 다단계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 단계도 예산안 공표하고 의회 심의하고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많은 인원과 인력과 시간이나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것에서 그 예산 자체에서 그런 활동을 갖다가 하기 위한 비용이 책정돼 있냐? 돼 있죠.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힘들어 도망을 가버리거든. 공짜가 어디 있어? 배심원 들어가도 돈 줘. 이것도 배심원처럼 하자예요. 아 그게 결국은 그 아니 그 공무원은 지 돈 받고 일하는데 시민은 가갖고 도네이션을 하라고요? 그건 아니지. 내가 4시간 들어갔고 내 일할 시간을 가져가서 했으면은 나한테도 돈을 줘야지. 당연하지. 그 다음에 자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뭐 자 유럽의 감시 중에 독일 한번 보세요. 뭐 긴데 공식적인 첫 번째 공식적인 국가수준위원회부터 이야기할게요. 공식적인 부분에는 뭐 우리나라처럼 그 예산 예결위 같은 게 있어요. 예산 상임위원회.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 거 보세요. Confidential Committee. 컴피티셜 커미티 뭐냐? 웃긴 게 보면은 주요 정보기관의 예산과 집행을 감독하는 거예요. 얘가 네. 이게 조직은 어디 있어? 어디에 있느냐? 예산상임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산상임위원회 내 별도 구성된 위원회. 안에. 그렇지. 예산상임위원회 우리나라 지금 예결위 안에 네. 정보기관 예산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 네. 물론 컴피텐셜 하겠지만 말 자체가 컴피텐셜 커미티잖아. 그래서 독립적으로 의회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한다고요. 이런 게 있다고. 뭐 무조건 몰빵에 스톡갈비 이런 게 아니고 한다고 정확히 딴짓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또 나와 있어. G10 커미션.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정보 수집이나 통신감청 등 기본권 제한 집행에 대해서 필요한지 법적 적합성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 이거는 앞에 예산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보면 여기 또 노란 줄 치놓은 시민불만대응위원회 요 밑에 내려가 보면 시민참여와 공개 거버넌스 할 때 들어가 있어. 청원위원회 퍼미션 커미티 이거거든요. 요게 여기에 그 공적 기구하고 민간 기구가 같이 한꺼번에 존재해요. 자, 그래서 요 청원위원회가 여기 들어가 있다. 상임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 재정 감사. 이때는 중요한 거는 의회가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되게 꼬치꼬치 캐캐 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꿈도 못 꾸고 있는 아까 통신감청 뭐 이런 거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정보기관 예산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조직 안에다가 시민 불만 대응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그 시민 조직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민 참여와 공개 거버넌스예요. 요거는 그 청원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정부에 전달하고 심의응답은 정부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의회 활동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시민 포탈 앞에 말했잖아요. 시민 포탈, 예산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법제도 통해갖고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 같은 것들도 한다. 자 어쨌든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이제 재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프랑스의 특징은요. 재정위원회를 우리나라 예결위를 무조건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요.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서 권력 분정과 집행 감시를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근데 이제 문제는 야당을 맡겼더니 만날 태클만 걸고 이러면 곤란하고 이건 감시를 하라고 제대로 감시를 하라고 야당한테 위원장직을 맡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예산 재정정책 전반에 대해서 집행감시 심의 수행을 하는 거니까 예결위를 무조건 야당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감사원하고 좀 다르게 국가회계감사원이라는 게 따로 있어. 물론 우리도 회계하지만 독립사법기관으로 사법권이 있네. 사법권이 있어요. 요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집행 내역을 갖다가 외부 감사하고 이 코트잖아. 코트 중요한 게 영어로 코트잖아. 법원이야 법원. 그렇네. 어카운트 법원이야. COA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법원이야. 얘네들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도 할 수 있고. 조사권 자체가 법원으로서의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감사 연례 보고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의회와 시민에 공개한다 해야. 의회와 시민에 공개.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한다.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시민에 공개 안 하잖아 감사원이. 그러니까. 시에도 지금 쪼대. 폐지기뻐야 돼. 아까 말했듯이 그 1000명이나 되는데 1000명 중에 반은 잘라가지고 반은 시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제 말에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동의합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됐습니다. 자, 시민감시 제도와 참여 정진 한번 볼게요. 어쨌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자료를 온라인 공개 자료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산 집행 정보 특히 회계 관련 세부 내역이 온라인 공개 자료로 문서, 생중계, 녹화 등으로 즉각 공개되고 시민이면 누구나가 실시간으로 확인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현재 몇 페이지예요? 지금요? 네. 프랑스, 비프랑스라고 써놨고 15페이지. 네. 나는 페이지가 안 나와. 그 다음에 청원 신고는 앞에도 청원 신고 있고 얘도 청원 신고 하는 거예요. 신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 프랑스의 특징은 내가 볼 때는 앞에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공적 기관에서 그 예결위를 야당이 맡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트가 아예 있다. 감사원이 아니고 감사법원이다 하는 거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달라 그러면 다 이렇게 주는 정도 이런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렇게 나름 한다 그러지만 이거 갖고도 직접 민주주의 혹은 참여 민주주의 안 됐다고 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사회적 쟁점이 된 게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슈트가르트 21 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하고 시민 참여 예산 운동 이게 그 철도역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갖고 마음에 안 들어서 시위까지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뭔가 편한 방법으로 안 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장난을 중간에 많이 쳤다는 얘기지. 편한 방법으로 안 풀렸다는 거야. 결국은 여기도 이야기해놨던 시민이 주요 정치 예산 결정에서 배제됐다. 그래서 발생한 사회 갈등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거야. 다 그래. 우리는 더하지. 우리는 아예 모르지. 얘들은 그래서 이후에 독일 지방정부들은 이게 지방정부거든요. 주민 참여를 통한 예산 결정 방식을 확장했고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나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현재로는 그래도 문제가 조언 플러스 정부 결정 이런 모델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에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나마 조언 플러스 결정은 시민이 관여를 못했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현실적으로. 시민은 결국은 그냥 이거 좀 얻어맞이 하고 나서 그냥 지키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주요 정치 예산 결정에서 배제될 때 발생한 사회적 갈등이라는 거예요. 프랑스는 예산과 관련해서 엄청난 시위가 많아요. 전부 다 시위들이 대부분의 시위들이 농민 시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산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50% GDP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옛날 특히 보조금 같은 거, 농업 보조금 같은 게 크죠. 그래서 프랑스는 뻑하면 시위하는 게 대부분이 예산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25년은 예산 삭감과 복지 개혁, 이게 복지 예산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8만 명이 전국적으로 시위에 파업에 참가했다. 프랑스는 딱 시위 시작하면 때려 부신다 그러더라고. 창문 깨고 난리를 치고 하며. 근데 어쨌든 그걸 시에서 다 그냥 다 가게 줄게 그걸 다 보조해. 어쨌든 일단 때려 부시고. 알았어요. 이걸 길 막잖아. 트랙터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보자고요. 영국도 결국은 공공재정 건전성 문제예요. 조세 정책. 영국이 전에도 한번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지 영국이 북해 유전 거들났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돈이 별로 안 들어온다고. 누가 보더래? 북해 유전. 이렇게 유전. 내 강의를 안 들으니까 그렇지. 노르웨이는 많이 안 퍼서 괜찮아. 노르웨이는 별로 안 퍼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영국은 엄청나게 퍼내갖고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열심히 퍼가지고 그 돈으로 재정적자를 현실적으로 메울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세수 확보 방안, 지출 감축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안을 냈는데 시민사회나 야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좋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 문제는 영국이 이런 위기에 처한 거는요. 영국에 산업이 없는데 영국은 안 벌고 쓰는 나라예요. 그 뭐 안 벌면서 복지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근원적으로 안 되는 게 정치하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 영국이 금융이나 이런 건 좀 세지 않습니까? 금융으로 얼마나 먹고 살았어요. 금융이 먹고 살릴 수 있는 게 결국은 제조업이 있어야지 금융이 나발이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 유럽의 허브 역할을 하지요. 그래봤자 먹고 살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 미국도 안 되는데. 자, 한국 보자고요. 한국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어떤가? 한국은요, 국회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의 확정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예결위 는 정부 부처의 예산 요구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정액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정부 동의가 필요해요. 정액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자기 힘으로는. 정액을 하고 싶으면은 정부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돼요. 삭감은 가능해요. 삭감은 할 수 있는데 정액은 못 돼요. 그래요. 그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꼭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 단계. 집행 단계는 뭘 하느냐. 감사를 통해서 예산 집행이 법률과 예산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를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하는 게 별로 아니라서 국정감사보면 만나서 큰 소리나 쳐잡고 늘어오는 자료에 대해서 회계적인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전문가가 진짜로 회계와 관련해서 돈이 제대로 써 있는가 체크해. 제가 예전에 그 대구에서 대구 말 잘못했다. 구미서 경제국장할 때 보면은 보조금 심의위 이런 거 가봤거든요. 가보면은 이제 집행과 관련된 거예요. 보조금 심의가 보조금을 누구누구한테 주겠다. 가보면은 황당한 것들도 많아. 근데 그냥 넘어가. 와가지고 이제 보조금 심의에는 외부 인사들도 좀 데려와. 전 시의원, YMCA, 뭐 경실련, 구미 경실 이런 사람 불러와갖고 하는데 몰라. 문제는 회계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회계와 관련돼서 돈 쓰임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가 안 되는 게 특히 예산 집행 단계에서 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황당한 거는 결산 단계야. 결산 단계는 감사원이 결산 검사 보고서를 보내주면은 그걸 심사하고 승인하고 끝나. 소문 못 돼. 심사하고 승인해. 승인하는 걸로. 심사하고 승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 그래도 다시 그럼 감사 보고서가 다시 올라와야 돼. 지가 결산을 못해.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감사원이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있어갖고 지원단체가 있긴 있어요. 국회 내에 분석 자료하고.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다.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것보다 예산과 관련해갖고 우리나라는 희한한 게 국회 가보면은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국회가 활동의 80% 정도는 국회 예산과 예산 심의와 집행에 돈 문제잖아. 모든 게 돈 문제잖아.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으로 맨날 싸움박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예산 돈 쓰임과 돈 쓰는 놈과 그 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잘 썼는지 말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야. 원래. 자, 다음에 감사원. 감사원은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잖아. 8명의 그 대가리와 1000명의 따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을 너무 참 찰지게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개판만 그러니까. 그 8놈이 그냥 놀고 자빠졌고, 그 다음에 결국은 1000명이 다 공무원이에요. 1000명은 완전 그 시험 보고 된 공무원들이라서 이것들은 그냥 공무원들이야. 그래서 걔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이것들이 뭘 해쳐먹는지. 고양이한테 맡기는 거야. 그렇지, 고양이야, 고양이. 그래서 보면은 결산심사를 하는 게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감사원이 맡아야 돼. 온갖 아까 정부 전부 다와 그 다음에 정부 그 2분의 1 투자한 기업들, 그 다음에 특별하게 만들어진 정부기관 전부 다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감사원이라는 게 엄마야. 감사원이라는 게 고위 법관 출신, 초고위 공직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앞에 8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시민생활하고 기본적으로 유리한 사고를 가지는 놈들이야. 맞다. 지금 저기 지하철 기본요금 얼마냐고 모르는 남자가 잘라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임명할 때 참고할 때 요즘 지하철 버스 요금 얼마야 모르면 그냥 탈락하게. 지하철 탈 리가 없는데. 자, 그래서 뭐 말은 그래. 여기 보면은 직무감찰과 수시검사, 직무감찰도 해. 그래서 직무감찰도 사실은 가보면은 직무감찰이냐 결국은 돈과 관련돼 있어. 직무감찰도 예산 낭비 사례 뭐 한다고 돼 있는데 변상 판정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안 해. 감사원 정말 논한 조직인 것 같아. 그러네. 그러니까 유명호 이 새끼 완전 지 쪼대로 하더라고. 자, 어쨌든 실상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페이지. 시민감시 차원, 시민 차원의 감시. 그냥 제가 그냥 찾아 써놨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그냥 꽝입니다. 전문성도 문제거니와 이거가 활동을 하면은 사실은 정부가 일정한 활동비를 줘야 돼. 근데 안 주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경실련, 사실은 경실련 같은 데를 뭐 제대로 된 조직이다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이미 뭐 누구야 어디야 우파 애들의 그래서 어쨌든 예산안 분석을 얘들이 하고, 근데 얘들이 예산안 분석을 할 수가 없어. 예산안 분석을 하려면은 이따만한 페이지가 책이 오는데, 그러려면은 달라 들어갖고 한 군데서 할 게 아니라 아예 이거를 위한, 아까 누굽니까? 우리도 한 1000명쯤 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정부에서 먹고 살 돈을 주면은 또 그걸로 해서 하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국회 심의 모니터링을 한다는데, 뭐 특히 특정 예산, 쪽지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공론화 합니다. 이 정치인들 이거 좀 착복하는 것들 다 잡아내야 돼. 국회의원들도. 아니 정말로 호화성 외유 이런 거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 짜증나.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공무 단위권 이야기할 때 다음번에 이야기할 건데, 왜 지방 특정 국영기업의 공사들의 대장을, 사장이나 감사를 대통령이 뽑냐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 그게 시민이 뽑아야 되는 거야. 그걸 왜 지분이라고 생각해? 그 지분 아니야. 어쨌든 넘어갈게. 차라리 정무직은 뽑는 게 좋고. 그렇지. 정무직은 지고 선발 맞. 자, 넘어갈게요. 언론 안 하잖아요. 여기 언론 써놨는데 이게 억지로 써놓은 겁니다. 시민 차원의 감시 활동, 시민단체, 주민참여 예산제, 언론 해놨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보시면은 감시라기보다는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참여해서 부스레기 챙겨가는 정도. 그렇습니다. 병아리 눈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이제 써놨어요. 한 개 보시면은 저보다 여기 써놓은 것보다 더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뭐 핵심적으로 보시면은 국회 같은 경우 특히 정당 간 정치적 타협으로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웃기고요. 이거 봐줄 테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시민의 편이라는 거는 절대로 지금 현재 그 국회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시민의 편이라는 게. 그 감사원은 아예 저들끼리 노는 지네들의 리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나쁜 말 좀 많이 했는데 한국의 세금 민주주의 시민 권력 관료주의 정책 뭐 문재인 정부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아니다. 애초부터 실패했다. 촛불 없이는 솔직히 그 문재인은 원래 가만 놔뒀으면 절대 집권 못했죠. 촛불 없이는 절대 꿈에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촛불 집회 추동한 시민단체 민노총 바로 찬밥 시대 됐잖아. 그게 말이 돼? 사실은 촛불 집회를 추동한 게 시민단체하고 민노총이잖아. 만날 죽으라 사나 한 건데 이제 문재인은 완전 얘들을 찬밥 취급했죠.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정치하고 시민들을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했죠. 시민들을 권력에 참여시킬 의향도 없었고 하는 게 뭐냐면은 특히 이런 거야. 관료들을 앞세워가지고 국민들을 그들이 벌이는 볼거리쇼의 구경권으로 취급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남북 간 그러니까 형이 맞아. 탁현민이가 걔 의전 담당이잖아. 걔가 쇼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모든 걸 쇼로 바꿔버렸어. 모든 게 정치 쇼가 돼버린 거야. 문재인의 정치는 쇼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표가 뭐냐면은 이게 그 쇼의 효력이 떨어져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야.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가 두두두두 시작할 때 84%였던 게 두두두두 떨어져갖고 21년도에 34%로 떨어졌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주의 악습을 그대로 용인했고, 그 사실은 아시겠지만 뭐 공수처라는 그 자체가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게 무슨 적폐청산이 돼? 어림도 없지. 결국은 주권 재미는 없고 결국은 관료들하고 세금 잔치하고 그랬던 거죠. 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적은 관료다. 관료다. 인정. 부정부패. 우리나라의 최대의 적은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관료주의다. 예산 편성. 그래서 다시 세금으로 돌아가자고. 예산 편성, 집행 결과에 대해서 시민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국회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시민을 배제하는 것은 이전 정권도 그렇고 지금 정권도 비스무리하고 결국은 관료, 정치 엘리트들만의 정치를 해왔다. 그리고 세금이 시민이 부담한 세금으로 돈잔치를 벌리고 부정부패 행위를 해도 시민이 모르면 어째 넘어갈 거 아니야. 결국은 일단 민주주의가 성숙되려면 보통 평범한 시민이 모든 정치 행위와 집행에서 특히 세금의 흐름과 관련해서 직접 참여하는 게 일상이어야 한다. 나의 생활에 하다못해 10%든 5%라도 적어도 정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야. 보통 시민이면 정치를 해야 돼.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나는 상징적으로 소금법을 제정하면 좋겠다. 습기 안 하려면 소금이 될 수 있게 시민이 참여를 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펴놓고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가 의사결정에서 집회, 나중에 감찰까지를 다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그 소금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세금에서 물도록 해가지고 그게 법제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당연히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야. 공무단임권이라는 게 넓은 의미에서 지 혼자 공무원이 된 놈들만 돈을 받고 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치 행위를 하면은
세금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야. 아까 내가 돈이 자그마치 GDP의 36%라 그랬잖아. 그걸 지원치 말하면 안 되지. 저것들끼리만 먹으려고 그래. 보통 시민의 정치 참여 방식은 다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시와 감찰, 아까 세금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 각종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거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에는 재판에 참여. 사법개혁의 핵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법개혁의 핵심이 딴 게 아니에요. 시민이 심판원이 되는 거여야 돼요. 왕의 재판이 아니고 관료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보통 시민이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동료로부터 나와 같은 입장을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심판받을 권리, 그게 배심원입니다. 그게 사법부 독립이라고 그랬을 때 사법부 독립이 재판의 독립인데 그 재판이 그게 권위로부터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판사가 사법부 독립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이 사법부 독립의 주체이고 그 재판이라는 것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 배심원이 심판하는 재판이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번에 그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되는 것, 계약직이든 정무직이든 해서 집행에 대한 감시를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죠. 집행도 하고. 집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도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려면 민간인 그쪽의 계약직 공무원의 동의가 없어. 집행 자체를 그렇지. 못하게. 그러니까 계약직을 제가 생각은 그래. 계약직이라는 게 낮은 직급도 계약직이 될 수 있지만 아주 높은 직급이 계약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1급부터 3급, 아니 3급은 아니고 1급부터 2급을 전부 다 계약직으로 바꿔버려요. 왜냐면은 늘공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문가들을 불러와고 할 수도 있고 일단 정당과 무관한 비정당인을 계약직으로 들이고 정무직은 이제 정당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무직하고 계약직하고 다른 의미예요. 계약직은 고위공직자는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밑에서 더 이상 3급 이상은 못 올라오게 해야 돼. 그래야 이것들이 가가지고 공사직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해쳐먹겠다고 하는 짓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나와바리 그래갖고 다 해쳐먹는 거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기재부 같은데 대가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계약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걸 넘어가겠습니다. 이걸로 끝인가? 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설명해 보면은 감찰관은 감사위원회 예산 용처 돈의 흐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데 재반 정보, 세금 관련 데이터의 공개,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원뿐만 아니고요. 감사원 비슷한 게 감사원도 있지만 권익이나 인권위도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비정당 소속 시민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요걸 입법부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당연히 돈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가기관은 무조건 세금을 내는 시민이 감시하도록 하자. 군대나 정보기관을 포함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국가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관련해서 보고되지 않은 자금 집행을 완전히 근절하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공직사회 부패인식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공무원은 지네가 청렴하대요. 74%가 공무원들은, 외국인들은 이렇게 보고 일반 국민들은 안 청렴하다가 두 개 합쳐갖고 보통이 다 청렴하다 18%밖에 안 돼. 아직도 이게 현재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일반인들은 기업인들이 더 나쁘네. 기업인들은 12.3%만 청렴하다고 본대요. 공무단인권 보시면은 평생 한 번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이 되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게 봉건 시대 과거제예요? 왕에 충성하는? 그런 관련은 아까 말했듯이 3급까지만 가게 하든지 하고 위에는 다 계약직으로 해서 할 때마다 계약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공무단인권이 로스쿨 갈 권리나 행정고시를 누구나 볼 수 있다 하는 권리인가? 그런 거는 공무단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평등한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 이런 것들을 앞에 말했던 행정사법, 지방행정, 공공사업을 공공사업 하면은 그 공공기관 다 포함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그래. 감사 하나 띡 해놓으면은 감사가 대통령이 하나 뜩 지정해 내는데 걔가 감사를 제대로 해요? 저들끼리 짜고 치는 고돌이지. 그리고 어차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해체를 하거나 극히 제한을 해야 돼요. 행정부 고위직이라는 게 고위공무원이라는 게 이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 그래서 제가 계약직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계약직화하고 정무직으로 해야 된다. 계약직화하면은 계약할 때마다 다시 심사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려면 공무원 노조가 또 난리 싫어. 아니요. 공무원 노조는 그 레벨까지 올라가지도 않아요. 지금 공무원 노조가 5급까지밖에도 안 들어가 있어. 나는 공무원 노조가 3급까지 다 포함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시험 봐갖고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다음번에 할게 그거는요. 다음번에 공부 다니까 다음번에 할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한 번 시험을 어쨌든 평생 권력을 획득하는 과거제도는 필요 없고, 그리고 AI를 도입해가지고 행정 업무도 좀 구급직 일 같은 거 힘든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줘야 된다 생각이고요. 사법부도 객관성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AI를 많이 도입해야 된다. 대략 뭐 이 정도거든요. 다음번에 없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자. 아, 진짜 이 식견이 보통 식견이 아니네. 나 기립박고 왔네 진짜. 아, 오늘 너무 재밌네. 아이 참. 자, 질문.